이제 증권광장 1부는 이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매주에 한 번은 볼 수 있어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오늘 이제 팀장님과 다뤄볼 시장의 주제는 뭔지 함께 보시죠. 네, 백신 여권 들고 해외 여행, 설레는 여행주입니다. 오늘은 항공, 여행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대만에서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네. 아직은 코로나가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고 맞아요. 사실 네. 이제 변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직 단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제를 좀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접종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각국 주요 국가들과의 백신 접종 상호 인정 협약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출입국이 자유롭게 돼야지만 해외 여행도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트래블 버블 그리고 입국 후에 이제 해외에서 입국 후에 자가 격리 면제 등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좀 재확산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변이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 여권 같은 경우에 아직은 디지털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4월에는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 많이 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잠잠해진 부분이 아직은 조금은 이거를 디지털화하는 부분에서 국가별로 이 부분을 좀 호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자, 국내 접종을 2회 마친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제 입국 후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또 이제 해외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네. 포커스는 해외 여행인데 이제 국가들 중에서 이제 GDP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수입이 많은 국가들은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종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시에도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여행업계에서 이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서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린 보복 소비가 이제 백화점주 그리고 이제 소비주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이제 참다 이제 해외 여행을 빨리 현 예약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항공 여행 업계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이용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아직은 조금 우리에게는 좀 기대는 크지만 아직은 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빠르면은 한 가을경부터 해외 여행이 좀 가능할지 여부 그리고 네. 실제로는 내년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장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아직은 그 이제 항공 여행업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실제 실적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니 실적이 기대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여행업종이 사실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행업종이 이제 지난 저점 대비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여행업종들이 거의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씩은 오른 걸 봤을 때 사실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좀 시각이 있고요.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았지만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움직임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을 보여야 되는 여행업계는 이제 신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들도 예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입국 후 여행국에서
자가격리 없이 바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네.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행이나 항공 이쪽 섹터는 뭐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는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면서 그때부터는 실적이 조금 정상화 단계로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러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에서 이제 연말부터 네. 내년 초로 일단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객들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선예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네.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선예약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섹터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항공주 하면 대표되는 종목 대한항공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이번에 항공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전년 대비 정말 뭐 대한항공이 독보적이었더라고요. 네. 사실 항공업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좀 분명합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내에는 사실 이 부분이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1조 7,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공시를 했는데 여객 수요 부분은 급격히 감소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전체 매출은 약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 쪽에서 이제 호조를 보이고 이제 지난 동기 대비해서는 화물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LCC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이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올해 아무래도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항공업계 양극화로 인해서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대한항공은 그래도 실적과 주가가 그리고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은 지금 100% 가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가 항공들은 이 여객 항공을 화물 항공으로 바꾸는 이런 시스템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물동량 증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상 화물 운임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항공화물로 이제 우회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 운임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객 쪽에서의 매출액은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겠지만 화물 쪽에서는 견고하게 실적 이어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업 쪽에서 그래도 나는 좀 선매수 해줘야겠다, 올 하반기를 위해서 선매수 해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한항공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LCC보다는 아직 뭐 이쪽이 더 낫겠죠. 대형 물론 국적사가? 이제 LC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워낙에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상승하려면 또 크게 상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목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대한항공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 하반기 연말까지 만약에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LCC를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투자 매력도 염정 팀장님께서는 별점 몇 개로 보세요? 네, 오늘 사실 조금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아침에 부정적이라기보다 지금 수준의 주가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차 올랐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별점 4개 제가 드리면서 대한항공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포트 제가 빠르게 찾아보니까 대신증권에서 네, 나온 맞습니다. 거네요. 이미 주가는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근접을 했는데 지금의 주가 수준은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거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대한항공은 뭐 화물기나 장거리 여객에서는 독보적인 또 지위를 가진 항공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대한항공 별점 4개 주셨고 저 하나 빼주신 거는 역시나 주가 수준에 대한 맞습니다. 부담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을 저희가 먼저 만나봤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여행주 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모두 투어를 골라봤습니다. 여행사야말로 진짜 코로나19로 최대 직격탄을 맞은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 피해 섹터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거점 대비해서 제가 약 3배에서 4배 정도 주가는 상승하고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게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액 또한 모두 투어뿐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구조적으로 매출액이 약 90%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 손실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기대감만으로 지금 사실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진한 실적 지표보다는 주가는 이제 기대감이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백신 접종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해외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나타날 텐데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슬슬 이제 재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매출의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행업체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됐잖아요. 맞아요. 이로 인해서 네. 수요는 잠재된 수요는 이제 앞으로 급증할 수요는 잠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공급처가 다소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여행업체 내에서의 반사이익은 좀 기대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뭐 하나투어라든지 이제 모두투어 그리고 이제 중소형 여행사 역시 지금 사실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 여건이 어떤 식으로 통용이 되느냐가 좀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조금은 최근 이제 차트를 한번은 좀 확인을 해보면은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작년 9월만 해도요. 작년 9월만 해도 1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벌써 그 사이에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상향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잦아들었다는 것을 그거와는 좀 반대로 지금 주가 흐르고 있다. 지금은 다소 좀 경계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빠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좀 길게 나는 내년까지 주식 들고 가실 거야 하는 분들은 여행주 골고루 담아보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항공주, 여행주들이 최근에 또 단기간에 오른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위치도 고려를 해야 네. 하는 상황이어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두 투어 투자 매력도 저희가 별점으로 확인해 볼게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별 3개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주가가 또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네. 게 상당히 부담인가 봐요. 뭐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다 오르면서 네. 이제 여행주들도 다 같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조금만 풀려도 잠재된 수요가 네. 풍부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모두 투어의 주가도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별점 2개를 뺀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섹터 내에서 대표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제 출연한 송동현 대표도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 얘기를 어제 또 930 투자전략실 얘기를 하면서 풀어줬고 지금 제주도가 그야말로 뭐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박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약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네. 제주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진짜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올 정도로 주말에는 진짜 인사인해를 이룬다 하고 할 정도고 네. 지금 사실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네. 제주도에 가셨어요. 예,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가셨고 사실 이 부분은 여름 성수기까지 계속 지속될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4분기 그리고 뭐 내년 1분기에 뭐 항공사라든지 뭐 여행사들의 실적이 정상화되는 단계라면 이제 우리가 국내 이 여행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또 네.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공략주 내에서 어떤 종목 불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네, 우리가 왜 제주도 얘기로 풀었는지 시청자분들도 조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 업체이기도 하면서 제주드림 타워라는 이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복합 리조트인 롯데 드림타워를 작년
연말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잠재된 이제 제주도의 여행객 수요를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 업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뜬구름 잡는 해외 여행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국내 수요를 잡는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실적 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제주 드림타워의 그 호텔 룸 수가 1,600개에 달한다고 하고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호텔 부분의 수요가 계속 증가,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미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지 이제 3분기 만인 3분기, 올 3분기에 손익분기점을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제주도에서의 열기가 뜨겁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퍼 한 10배 수준으로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에 대한 그 수혜가 높고요. 그 앞으로도 이제 트래블 버블 그리고 자가격리 면제 등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가는 수요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또 오는 수요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여행객이라든지 이제 제주도에 다시 제주도를 향하는 그런 수요까지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지금 이제 롯데 드림타워에 좀 맞춰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올 6월에는 이제 카지노까지 오픈을 한다. 그리고 그 타워 1이 지금 현재 먼저 선 오픈돼 있으면 타워 2도 조만간 오픈 예정이다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수요 예약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타워 2까지도 오픈을 하는 조금 더 예상보다 빨리 오픈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롯데 드림타워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는 실적에 기반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도 지금 성수기가 네.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또 카지노까지 오픈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모멘텀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롯데관광개발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투자 매력도 염정 팀장님께서는 별점 몇 점 주셨는지 들어볼게요. 롯데관광개발은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봤을 때 별점 네. 5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주가가 이미 대장주의 면모를 나타내는 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모드 투어도 보여드렸는데 네.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 한 작년 9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사실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여행에 대한 매출 비율보다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수요 부분에서 이 롯데 드림타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19,000 이제 2만 원 선을 거의 터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일단은 19,000원대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롯데관광개발 19,5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0.52%로 개장과 함께 출발한 롯데관광개발 현재는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원 선 아래 지금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레는 여행주 항공주와 관련된 종목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살펴본 3개의 종목들 별점 몇 점 주셨는지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이었죠. 돋보이는 화물 실적으로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님께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대신증권의 오늘 리포트가 또 나왔다라고 코멘트 해주셨고요. 모두 투어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주가가 지금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평가였고요. 오늘 이제 염정 팀장님 직접 골라주신 공략주는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도 여행 수요에 높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행 항공주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롯데관광개발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어제 또 여행 관련 종목들의 네. 리포트가 증권사를 통해서 또 많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본 내용과 함께 리포트 내용까지 잘 참고를 하셔서 딱 시점을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네. 올해 안으로 여행 항공주로 조금 쇼부를 보고 싶다. 아니다, 나는 내년까지 실적이 정상화되는 걸 보고 좀 접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를 하면 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팀장님.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네. 언제 매수하느냐도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섹터는 알겠는데 매수 시점,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섹터 공부 염정 팀장님과 저희가 잘 해봤습니다. 그러면 930 투자전략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